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방문각 제6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과 부칙 제6조 2항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은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사무소 사용하려면.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만 같이 쓸 뿐이지 각각 독립성 인정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게시도 따로따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각각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도 각각입니다. 즉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월세 줄이려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갑도 연대하여 이렇게 되는데 을이 고용했으면 을하고 그 고용당한 고용인하고만 책임이 있습니다. 갑은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을은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가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지역도 을은 부칙개공이죠. 을 부칙개공은 전국이 아니고 원칙 시도입니다. 시도.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을은 계속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공동으로 사용하다 한 명이 업무정지당하면 나머지 개업공개사는 계속해서 업무할 수 있습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겸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특수법인은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없다. 네, 특수법인, 예를 들면 지역농협이 특수법인인데요.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하는 것과 농업, 교육, 고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때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공매 입찰대리 하거나 경매,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할 수 있다. 예, 법인은 용역 알선만 할 수 있는데 개인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 즉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해도 됩니다. 개인개업공개사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칙개공은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예,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법인만 할 수 있고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 분양대행도 가능합니다. 5번 20층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 대행해주고 매월 임대료 수입액의 10%를 대행료로 받는다. 이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만이 가능하다. 개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제한하는 취지는 뭐냐면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죠. 다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는 부칙개공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개업공개사. 그 외의 업무는 부칙개공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인은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따라서 12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고용인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했는데 등록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만약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 1번, 2번에 있고요. 자, 2번입니다. 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있다. 중개행위다. 즉 이거 책임져야 된다. 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보험금 받을 수 있죠. 3번 고용인의 불법 행위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구상권이라는 것은 직원 너가 갚아야 될 돈을 사장이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4번 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개사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예, 의뢰인의 책임 비율만큼 과실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요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만 있기 때문에 100%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뢰인 과실 비율만큼 상계 빼고 나머지만 배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와 고용인과의 관계는 등록관청의 고용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인이 중개업무와 관련되어 행한 업무상 행위는 그를 사실상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의제된다, 본다, 간주한다 같은 말이죠. 의제한다, 본다, 간주한다는 같은 뜻입니다. 즉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이 한 걸로 본다. 그래서 직원이 손해 입히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는 합의하여 전속중개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속중개계약에서에 보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되어 있는데 이걸 3주에 1회 이상 통지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2주일에 1회 이상인데 일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하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번은.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에 없는 거는 달리 약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내용보다 의뢰인에게 더 불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공개사는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하죠. 4번 정보공개를 할 경우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사항이며 임대차의 경우에 공시지가 공개 여부는 자유다.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물론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보를 공개한 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죠.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3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유통회사 직원인 갑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였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33조 1항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니까 직원의 경우 개업공개사 등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사례로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소속공개사인 병은 매도 의뢰인 B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C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입니다. 4번 중개법인의 임원인 정은 재개발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예, 4번이 금지행위네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죠. 이건 금지행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고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인 무는 자기의 매도 의뢰인 D와 당해 토지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법정보수회의의 사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되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아닙니다. 약속만 해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시공시 3개라고 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이 있고요. 공동중개 제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가지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해당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게 기업, 해당하는 기업, 개업공개사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의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니은이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니고요. 리얼에 이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공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니네요. 니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인접도로와의 폭, 그 포장 여부인데 이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 보면 포장, 비포장, 접근성, 용이함, 불편 이런 걸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것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아닙니다. 아닌 것 2번이 되겠습니다. 없는 거죠. 확인 설명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요거는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필요 없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이 정답이네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물론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소공이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소공은 자격정지고 개공의 경우 3번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자격정지고요. 소공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여기는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보관, 보존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전부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행위를 하다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네, 중개행위를 하다가 했으면 중개행위와 관련된 건 손해배상 해야 되죠. 중개업무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하면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의 하나의 배상 책임이 있고요. 정신적 손해, 위자료 또는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 책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번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을에게 대여하여 을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이 업무보증으로 가입한 공제기관은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4번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즉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가 나무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손님 오니까 내가 건물주다. 내 건물에 입주하라 해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떼먹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개 행위가 아니다. 중개라는 건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인데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험금을 주면 보험회사 망한다. 즉 사기다 이거는.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해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합니다. 일반 개인 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동일한 기회에 B와 C 간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경우 B로부터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X네요. 좀 문제가 약간 어렵죠.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야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는데 지금 B와 C 간의 임대차 계약 중개했잖아요. C가 아니고 다시 A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매매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과 그 대지를 함께 거래한 경우 대지에 대해서도 주택 외가 아니라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대지까지도.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이거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더 받았다.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모르고 더 받아도. 당연하죠. 모르고 살인했다. 모르고 했다고 처벌 안 받습니까? 누구든지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